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옥의 현란한 스킬에 몇 분을 못 버티고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년 전에 아내는 나를 떠나 하늘로 갔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는 이미 늦어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1년간의 짧은 투병 끝에 스르르 잠자듯이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돈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원통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못 믿을게 인간의 정이었습니다. 3,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아들 레오와 5살짜리 손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래로 아들 부부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취미는 집에서 대형 TV로 술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아내 생전부터 우리 취미는 영화였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으로부터 전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꼭 1박 이상 하고 갑니다. 정말 고마운 아들 가족입니다. 멀리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잘 보숩니다. 벌써 얼굴 본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아들 가족인 내려오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5살짜리 손자는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술로 단란한 술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뒤를 이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이 국산 명주로 사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는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밝고 다정다감한 며느리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주어 마음속으로 정말 고마워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취미도 나와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하는 잘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8시가 되자 손자는 벌써 잠이 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친 아들도 벌써 잠이 오는 눈치입니다.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 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식 아빠도 같이 자는가 봐요. 아버님, 나와 며느리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술이 끝나고 우리는 공통의 취미생활인 영화를 같이 봅니다. 내가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맥주 한 캔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힐끗 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잠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성을 차리자 하면서도 저 밑에서 뜨거운 뭔가가 콱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졸려서 안 되겠어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테마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며느리 미옥의 잠자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일찍 돌아온 아들 가족과 같이 즐거운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논다고 지친 손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손자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며느리와 나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 저녁은 무슨 영화 볼까요? 하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좀 점괘멜로 애정물로 볼까? 네 저도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참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미옥이 까르르 웃으면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캔 맥주 들고 다정히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한참 집중하다 갑자기 어제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보니 며느리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풍만한 육체의 굴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보였습니다. 스커트 갈라진 사이로 하얀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면서 아플 정도로 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본능이었습니다. 눈길을 단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얀 허벅지로 손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찰나 몇 분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막 허벅지에 손이 닿으며 짜릿한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갑자기 2층 목조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라기가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서 데리고 올라가서 쉬거라.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쇼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늙으면 통제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강력한 습격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나이 되어도 통제 못하는 본능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 아들 가족은 다음 달을 기약하며 상경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리는 혼이 빠진 시아버지,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자책하는 늙은 아버지. 20일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그이가 해외 출장이 잡혀서 못 간대요. 다음 달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힘이 쭉 빠지고 세상만사가 싫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하얀 허벅지를 생각하며 혼자 달래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결국 본능이 이성을 이겼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좀 늦게 내려갈게요. 아그래 너 좋아하는 것 많이 준비해 놓을게. 아니 아버님 꼭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킥킥킥 하고 웃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4명은 공원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하루를 정말 신나고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우갈비로 제가 한턱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와인과 과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끼리 쌓였던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벌써 잠이 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아버님하고 재미난 영화 볼 거야. 당신은 경식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 하고 며느리 미옥이 말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은 무슨 영화 볼 거야? 하고 스스럼없이 친구같이 미옥이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인의 멜로 애정 영화를 틀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거 민망한 영화 아니야. 하고 킥킥거리며 미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순정 멜로물이야. 당황한 목소리로 내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보기보다 엉큼하시네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다가 영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쪽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미옥이 벌써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커트 사이로 하얗고 풍만한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브이넥 사이로 봉긋하게 솟은 가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TV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긴 타올을 들고 옆으로 슬슬 미옥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이 깰까 무서워서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그 아름다운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와인 향기가 미옥의 입술에서 풍겼습니다.
너무나 짜릿하게 흥분되었습니다. 기절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너무 딱딱해져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래서 큰일 내겠다 싶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휴지를 준비한 다음 바지를 내렸습니다. 불타오르는 욕망을 분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던 행위를 이제 눈앞에 미혹을 두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미혹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바지를 올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혹도 너무 놀랐는지 입만 아하고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순간이 몇 분 지났습니다. 급히 정신없이 바지를 추스렸습니다. 떠듬떠듬 거의 울먹이듯이 변명했습니다. 아가 너무 미안 죄송. 아내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 큰일 났다 싶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태 영감탱이, 변태 시아버지. 늙은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리를 쥐구멍에 쳐박고 싶은 순간. 그런데 갑자기 킥킥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쌓였어. 우리 아버님. 어떻거나 불쌍한 우리 아버님. 성인 공자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남자였네요. 이쪽으로 돌려봐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엉커주춤 돌려서 있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으실 거죠. 그러면서 내 바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약속할 거죠. 내 말 잘 듣는 거. 지옥문까지 갔다 온 나는 정신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네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능숙한 미혹의 스킬에 불과 몇 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출에 놀란 그녀는 약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아버님 신호도 없이 또 한 번 찍혔어. 벌점 10점 추가. 미안 무슨 벌이든지 받을게.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다음을 기약받기 위해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나는 결사적이고 끈질기게 그녀를 공략했습니다.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돌쇠의 돌진. 입을 악문 연속된 돌진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환희에 가득 찬 속삭임으로 나의 노력에 답해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하고 싶었으나 불안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후련하고 행복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날 느지막이 온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가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내가 시간 내서 전화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와. 집 근처 적당한 곳에서 마음 편히. 히히히. 내빠님. 어머, 우리 돌쇠 너무 귀여워. 차 안에서 며느리 미옥이 내다보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올게요. 그동안 몸 관리 잘하세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하하하. 너무 행복해요. 세상은 살만한 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구독자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좀 쉽고 빠르게 벌어보려다가 당한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요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살 거 다 사면서 돈도 버는 게 부러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생긴 거는 다들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격은 그렇지 못해 꾸미는 거나 요즘 감성 SNS 같은 거에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활용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SNS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대학 친구한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수진아, 너 SNS 올린 광고 제품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 써보니까 어때? 괜찮아? 응, 완전 좋아. 한번 써볼래? 나중에 한번 빌려줘. 근데 그런 광고로 은근히 많이 벌겠다. 그럼 장난 아니지. 나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잖아. 이게 쉬워 보여도 은근 어려워. 그렇구나. 그래도 부럽다.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저도 제 일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영상이랑 SNS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면서 제 사이트를 단장하고 영상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완전 처참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 여기저기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평소 얼굴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창피한 기분이 들어 얼굴이 안 나오게 했더니 그런가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그냥 제 모습이 다 나오게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번보다는 반응이 조금 좋더라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조회수에 기분이 좋아져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메일이 온 걸 봤는데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영상 남자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님. 영상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 혹시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대박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몸매도 좋아서 제가 눈여겨보며 영상 알림도 해놓고 업로드되면 꼭 보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수영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보고 연락드려요. 저 정말 기성님 팬인데 이렇게 먼저 메일을 보내주시고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많이 부족하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았는데 기성님께서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뵙고 싶어요. 수영씨,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요.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볼래요? 네, 내일 시간 괜찮아요. 몇 시에 볼까요?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얘기 나눠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뵐게요. 정말 바로 내일 만나게 되다니 떨려서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내일 뭘 입고 나갈지 벌써 들떠서 옷을 꺼내 이것저것 입어봤습니다. 너무 신경 쓴 듯한 느낌의 옷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청순한 스타일의 옷을 골라놨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수영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여기 이게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와인 괜찮아요? 네, 와인 좋아해요.
생각보다 비싸 보이고 분위기 있는 곳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 수영이도 말 편하게 해. 그럼 그럴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인도 한잔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팁을 알려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댓글도 남기고 홍보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요.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수영이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오빠는 여자친구 있어? 나도 없어. 다행이다. 너무 예뻐서 혹시 남자친구 있으면 어떡하나 혼자 걱정했거든. 예쁘긴. 나는 오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여자친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연락하긴 하는데 나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서 먼저 이렇게 아무한테나 연락 안 해. 오빠는 계속해서 제게 관심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 저렇게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좋은 술 있는데 한 잔 더 하러 갈래? 그럴까? 오빠네 집에 도착을 했고 오빠는 술과 안주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줬어요. 도수가 좀 높기는 한데 맛있어. 한번 마셔봐. 오, 진짜 좀 세긴 하다. 근데 목 넘김이 좋고 진짜 맛있어. 수영이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예쁘고 귀엽다. 자꾸 부끄럽게. 이쁘긴. 오빠가 나보다 더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는데? 수영아, 오빠는 수영이랑 좀 더 가깝게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데 수영이 생각은 어때? 응? 나야 너무 좋지.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오빠는 제게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초반 몇 번은 거의 매일 만나다가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좀 뜸해지더라고요. 요새 많이 바쁜가 생각을 했고 저도 오빠가 홍보를 해준 덕에 정말 많이 좋아져서 바쁘게 영상을 올리고 SNS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워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빠 덕분이라 작은 선물을 사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연락이 잘 안 돼서 집에 들어가 있는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웬 여자랑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를 택시 태워 배웅을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택시가 떠났고 저는 오빠를 불러 세웠어요. 오빠! 수영아 왔어? 방금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아, 봤어? 그냥 아는 애야. 작업하는 것 때문에 같이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할 게 뭐길래 포옹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저 여자랑 무슨 사이인데? 뭘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너야말로 지금 선 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여자친구라도 돼? 뭘 이렇게 간섭이야? 뭐?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내가 너한테 사귀자고 얘기했었냐? 그냥 놀아준 거 가지고 오바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갖고 논 거야? 야, 갖고 놀긴 뭘 가지고 놀아. 서로 윈윈한 거지. 너 지금 나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와, 진짜 어이없다. 오빠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어. 잘 지내라.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집어 던지고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여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잘해주면서 환심을 사고 꼬시고 그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진짜 뒤통수 제대로 맞은 덕분에 남자를 못 믿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4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옛날부터 산에 오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아내와 함께 등산을 즐겨야겠다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제 집사람은 쉬는 날엔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집순이였어요. 그래서 총각 시절에도 혼자 등산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혼자서 등산을 즐겨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리지어 등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등산 가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관광버스로 산악회나 회사 동호회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산에 오르는 것이 꼭 등산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의 눈을 피해가며 등산도 하고 겸사겸사 재미도 함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등산로 초입에는 숙박업소들이 넘쳐났고 멀쩡한 대낮에 등산복 입은 중년의 남녀가 들락거리는 모습은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에 시달리는 것을 싫어해서 예전부터 무리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등산을 즐기고 다녔는데 우연히 얼마 전에 혼자 등산을 갔다가 한 여자와 같이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라기에는 살짝 나이가 있어 보이고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예쁘고 몸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사이 경계에 있는 듯한 여자였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였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화끈하더라고요. 딱 붙는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경사가 심한 코스에서 그녀의 뒤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진짜 아찔한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같은 길을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 손도 잡아주다 보니 금방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은 산악 동호회 소속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왔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커플들이 하도 많아서 정신 차려보니 혼자 남아서 올라가고 있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커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부끼리 금슬이 다들 좋으신가 보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한참 웃으면서 누가 재미없게 부부끼리 등산을 와요. 다들 여기서 만나는 거지. 하고 제 팔뚝을 때리며 숨 넘어갈 듯 웃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등산 커플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하고 신기해했어요. 그녀와 함께 올라가면서 자기 동호회에 저를 들어오라고 하길래 등산보다는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동호회인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주말에 혼자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게 더 좋았거든요. 즐겁게 수다를 떨며 산을 오르니 평소보다 힘들지도 않았고 금방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녀도 저와 함께 등산해서 너무 좋았다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잠깐 한숨 돌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더라고요. 계속 미혼인지 유부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니 약간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김 샜구나 싶었고 빨리 하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제게 이것도 인연인데 하산하면 동동주라도 같이 하죠. 라고 해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녀를 따라 산 밑에 있는 한 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안주 몇 가지를 시켜놓고 동동주를 마시는데 힘들게 등산하고 나서 동동주가 들어가니 정말 너무 달고 시원했어요. 술이라는 것도 있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들이키다 보니 커다란 항아리를 2개나 비울 정도로 마시게 됐고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녀도 술에 취해 비틀비틀 몸을 가누질 못하더라고요.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어깨동무를 한 채로 걸어가는데도 그녀는 너무 취했는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어디 들어가서 조금 쉬면서 술이라도 깨워서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술도 깨고 쉬어갈 생각으로 근처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숙박업소로 향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등산하다가 만난 낯선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왔습니다. 낑낑대고 그녀를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갔고 간신히 침대에 눕혀놨더니 코까지 드르렁 골며 잠을 자더라고요. 볼륨이 있어서 그런가 겉으로 보는 것에 비해 조금 무거웠습니다. 술 취해 정신도 없는 여자에게 수작 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녀를 혼자 두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녀가 자다 말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나 혼자 두지 마. 그 말을 들으니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놔두고 갔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잠깐 옆에 앉아서 술 깰 때까지만 기다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를 혼자 침대에 눕혀두고 저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저도 그때 술이 엄청 취해 있었기 때문에 방바닥에 누워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아떨어졌고 한참 자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떠보니 이미 주변은 어두침침하게 밤이 되어 있었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술에 취해서 착각을 했나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제가 술에 취했다고 한들 그녀를 부축하고 방까지 들어왔던 기억은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집사람한테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산에 간다던 사람이 여태 안 들어오니 많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정신 차리고 너무 시간이 늦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짐을 챙겨서 나오려는데 화장대 앞 거울에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겨놓고 간 메시지인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저도 못 먹냐 등신아 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취해서 비틀거리고 몸도 못 가누는 것이 다 연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그녀가 제게 그런 걸 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술 깨고 나면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낮에 같이 등산하면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다음에 연락해서 또 같이 등산하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면서 약간은 아쉽다는 기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등산을 즐기면서 단 한 번도 여자 만나서 사고 친 적은 없었는데 한번 그 맛을 알아버리면 정상적으로 등산을 즐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도 떳떳하게 주말마다 등산 간다는 말도 못했을 것이고 여자에 맞들려서 동호회 가입도 하고 아줌마들에게 찝쩍거리고 다녔겠죠. 그 뒤로 그녀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매주 다니는 산에서도 한 번 만난 적은 없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만나더라도 절대 그녀와 사고를 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저 좋은 등산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 먹은 아줌마예요. 요즘 춤바람이 나서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나이 60이면 할 게 없어요. 자식들은 어쩌다 가끔 올까 말까고, 바깥 양반은 집에서 TV 보거나 술 먹으러 나가거나, 저도 끼니 때마다 밥 차리고 나가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떠는 것밖에는 없어요. 요즘은 나이 60이어도 한창이라는데 사는 게 재미없는 요즘 동네 미정엄마 권유로 차차차 댄스를 배우며 즐거워졌습니다. 그날도 모여서 최근에 새로 이사온 여편네 흉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미정엄마네가 우리 아지트인데 늘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오고는 합니다. 아참참, 형님, 나랑 댄스 학원 한번 다녀보실라우? 어휴, 뭔 놈의 댄스 학원? 미정엄마 춤바람 남겨? 승우 엄마가 차차차인지 모시기를 배운다더라고. 그게 아주 재미지대. 춤도 추고 아저씨들도 만나고 아주 기가 막히다더라고. 그래? 아유, 근데 나는 몸이 빳빳해서 춤 같은 거 못 춰. 뭐 춤추러 가나?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할 것도 없는데 가서 재미 좀 보자고. 할인 이벤트에서 둘이서 가면은 한 명은 공짜라더구만. 그럼 둘이 반반해서 가면 되겠구만. 한번 배워봐. 내가 승우 엄마한테 얘기해서 등록할 테니까 한번 가보자고. 알겠어. 언제부터 가면 되는지 얘기해줘. 춤을 춰보는 게 얼마인지 설레더군요. 소싯적 나이트 다니며 신나게 흔들어 제끼고는 했는데 다 옛날이라 몸이 잘 따라줄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간만에 설레었습니다. 댄스 학원 다닌다는 건 남편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나이 먹어 주책 부린다면서 못 가게 할 게 뻔했습니다. 참, 인생 재미없게 살아요. 나이 먹으면 뭐 여자 아니고 사람 아닌가요? 다들 즐기려고 사는 인생인데 왜 이리 고리타분하게 살고 술이나 먹으러 돌아다니는지 한숨만 나오더군요. 미정 엄마가 댄스 학원 등록을 해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하더라고요. 또래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들어간 거라 어색해서 쭈뼛쭈뼛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회원님 두 분이 오셨어요. 영길 할아버지, 승일 할아버지 두 분이서 짝이 없으셔서 재미없어 하셨는데 다행히 오늘 짝이 생겼네요. 그럼 두 분 저쪽으로 가서 옆에 서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가라는 쪽으로 가서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파트너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잘 오셨습니다. 안승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반가워요. 저는 김순영이라고 해요. 처음이라 잘 모르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음악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죠? 처음 스텝부터 배워볼게요. 자,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이렇게 좌우로 스텝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데 어찌나 발이 꼬이는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를 않더라고요. 자, 순영씨.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만 일단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보면 됩니다.
아유, 감사해요. 처음이라 이게 참 어렵네요잉. 천천히 스텝을 밟으며 진도를 따라가니 이제야 좀 할만하더라고요. 순영 씨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그래도 잘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 안 씨가 시간이 되면 같이 쌍화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남는 게 시간이니 좋다고 했습니다. 미정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자기도 눈치가 있는데 먼저 집에 가겠다며 빠져주더라고요. 순영 씨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62이에요. 승희 씨는요? 저도 62입니다. 우리 친구 하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나이도 같고 반갑네요. 그럼 이제 순영이라고 불러도 될까? 그래, 나는 안씨라 부르지 뭐. 거참, 이름 불러주면 되지 안씨가 뭐야? 왜? 안씨가 어때서? 얼마나 친근해 안씨. 허허허, 편한 대로 해 그럼. 남편은 있고? 있지. 그냥 남의 편이지 뭐. 안씨는 있고? 나는 60될 때 이혼했어. 요즘 황혼이혼이라고 하나?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서로 편하게 즐기며 사는 거지. 그래서 갈라섰지 뭐. 요즘 그거 많이들 한다더만 괜찮나? 나도 남편이랑 그냥 저냥 살고는 있는데 서로 신경을 안 쓴 지가 오래라. 나쁘지 않지. 신경 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 난 잘했다고 생각해. 한참을 수다 떨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외간 남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좋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면서 배를 팍팍 끌고 있는 남편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쩜 비슷한 동년배인데도 사는 게 이리 다를 수 있는지 만사가 귀찮아 보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답답했습니다. 당신도 나가서 뭐 좀 하고 뭐라도 좀 배우고 돌아다니든가. 맨날 TV 아니면 술 먹으러 나가기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수? 저 옆에 내가 잘 나갔다 와놓고 왜 또 지랄이야 지랄이. 밥이나 차려. 네가 차려 먹어. 괜히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울을 보면서 원, 투, 차차차 스텝을 연습해봤습니다. 미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셔요? 아따 형님, 오늘 재미 좀 보셨나? 재미는 무슨 재미? 그냥 쌍화차 한 잔 마시고 왔어. 아주 둘이 쳐다보는 눈빛이 요상하던디? 부러워 죽겠어. 참나, 미정 엄마도. 우리 또 다음 수업이 언제라고? 차차차 그거 재밌네. 차차차가 재밌는 게 아니라 안씨 할아버지랑 그렇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나도 다음에 쌍화차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해야겠네. 다음 수업 날이 되어서 댄스 학원을 갔어요. 순영이 왔어? 안씨 일찍 왔구만. 승일 오빠, 어제 순영 언니랑 재미 좋았어요? 좋았지 그럼. 잘 되게 좀 팍팍 밀어줘봐. 아주 둘이 눈 맞겠네 눈 맞겠어. 한참을 얘기하다가 수업 시간이 되어서 수업을 했어요. 오늘도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춤을 배우는데 오늘은 스킨십이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파트너랑 손을 잡고 안겼다가 허리도 잡았다가 부끄럽긴 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안겼을 때 그 숨소리가 아주 섹시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후끈 달아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늘 저녁에 미정 엄마랑 파트너 영길 씨랑 해서
넷이 술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케이 하고 집에 갔다가 6시 넘어 만났습니다. 투다리에 가서 술이랑 안주를 시켜서 먹었어요. 나와서 술은 잘 안 먹었었는데 역시나 새로운 걸 하니 여러 경험을 해본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게임 같은 것도 해보며 술을 마셨는데 오랜만에 먹어보는 술이라 그런지 알딸딸한 게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걸려서 술을 먹어야 됐는데 안씨가 흑기사를 해줬습니다. 자, 순영이 거는 내가 대신 먹는다. 오, 승일 오빠 남자네. 언니, 흑기사 하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알지? 승일이 네 소원이 뭔지 얘기해봐라. 소원은 뽀뽀해주기 어때? 어머어머, 뽀뽀해주기 좋네. 사람들 앞에서 뽀뽀는 무슨. 망설이고 있는데 얼굴을 잡더니 냅다 입술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승일 오빠 상남자네. 부럽다. 정순이 너도 함 걸려봐라. 내가 흑기사 해줄게. 영길 오빠, 진짜 흑기사 해줄 거야? 그럼 해주고 말고. 우리는 넷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저기 순영이는 나랑 좀 걷다가 들어가자고. 그럴까? 둘이 뭘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갈 테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쇼. 우리는 둘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술이 들어가니 후끈 달아올랐고 모텔로 향해 키스를 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 60줄에 이렇게 남자랑 키스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시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오랜만에 쑥 들어오는데 언제 가봤는지 모를 홍콩을 다녀왔지 뭡니까? 나이 먹어도 여자 남자 구실은 하나 봅니다. 둘 다 아주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수업이 끝나고 안씨 집으로 갔어요. 혼자 사니 참 좋더군요. 남편이랑은 인생이 재미없이 살았는데 참 즐거운 인생을 배우고 있네요. 미정 엄마도 영길 씨랑 요즘 아주 재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근처로 드라이브도 갔다 오고 했다는데 너무 좋았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게 참 재미있네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학원에서 춤 파트너가 되면 대부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수업 끝나고 근처에 커피 한잔 하러 가는데 글쎄 같이 다니는 김 씨랑 이 씨랑 둘이 모텔을 들어가더라고요. 안 씨한테 들어보니까 보통 댄스 파트너 되면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나부터도 그렇게 되는데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 춤바람도 나고 진짜 바람도 나고 아주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쥐고 있는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리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엄마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정성 다해 챙기며 키워주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버티고 버티시다 제가 취업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취업 소식을 전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정도 되었네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시고부터 잘 챙기지도 않으셨어요. 나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편네 아프면 그냥 빨리 가버리지? 명줄이 뭐 이리 길어서 병원비만 축 내고 있어? 엄마 면전에 대고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아버지고 뭐고 한바탕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지만 외갓집도 잘 사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다 외갓집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이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그냥 맘 편히 이제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싶으신 거였겠죠. 안 봐도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사해라. 네 새엄마 될 사람이다. 진짜 인간이 어쩜 저렇게 악마 같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빈자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새엄마라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저는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차올랐습니다. 젊은 여자를 새엄마라고 소개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도 상황을 뻔히 알 텐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며 집에 들어온 게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안녕, 너가 정태구나? 반가워. 앞으로 같이 지낼 텐데 잘 지내보자.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정태가 다 커서 생각하는 게 빠르네. 앞으로 내가 엄마 역할 제대로 해볼게. 정태가 많이 도와줘. 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그 여자한테 호의적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 없이 못 사는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이 자기 여자를 뺏었을 때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더군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데리고 온 여자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 많은 늙은이 꼬신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새엄마를 꼬셔서 복수를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새엄마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늙은 아버지보다야 젊은 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조금만 호감을 표시하면 넘어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면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점심 드시러 나오시라고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식사할 때도 사소한 것부터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 드시러 나가서 늦게 들어오실 때면 같이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할 때도 일부러 미선 씨,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이 나오네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좀 불편하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너무 예쁘고 젊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네요. 하긴 우리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좀 그렇긴 해. 밖에 나가서는 엄마라고 부르기 불편하면 편하게 불러. 저는 새엄마가 빨래를 하거나 식사를 차리거나 할 때 도와주겠다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했습니다. 손을 잡는다던가 뒤쪽에서 위에 물건을 올려주면서 더 가까이 밀착을 한다던가 했어요. 새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터치를 즐기는 듯 하더라고요. 주말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약주를 한 잔씩 했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아주 좋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아버지는 술에 취하셨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오래 병원 생활을 하셨으니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힘든 건 엄마인데 자기는 밖으로 나돌면서 여자 만나고 다니고 할 거는 다 했으니
힘들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저 얘기를 들으니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더군요. 저는 아버지한테 장단을 맞춰주며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취하게 해서 먼저 들여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러게요, 아버지랑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좋네요. 많이 드세요. 부자 사이가 보기 좋네. 역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그치, 여보? 그럼 이렇게 집안이 환해지잖아. 내가 여자 하나는 기똥차게 잘 만났다니까. 아, 기분 좋다. 마시자 마셔. 아버지는 술을 연거푸 마셨고 취해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먹은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려는 새엄마를 뒤에서 안아버렸습니다. 미선 씨, 저 미선 씨 좋아해요. 아버지 여자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미선 씨가 좋아서 미치겠어요. 제 마음이 자제가 안 돼요. 정태야, 그래도 이러면 어떡해. 아버지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보다 제가 더 좋지 않으세요? 저한테 잘해주고 제가 스킨십해도 가만히 받아주던 게 미선 씨도 저한테 마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해져 봐요. 어차피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몰라요. 늙은 아버지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래요? 미선 씨 같이 이쁜 사람이 왜 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이에요? 아버지는 저처럼 이런 것도 못 해줄걸요? 저는 손으로 새엄마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새엄마는 약간의 소리를 입 밖으로 냈어요.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손을 치우고 새엄마에게 키스를 했어요. 새엄마도 어느새 제 목을 감싸고 키스를 했습니다. 부엌 안쪽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냉장고 옆쪽으로 가서 몸을 숨겨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엄마는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역시 젊은 남자는 다르네. 너무 좋았어. 저도 좋았어요. 그렇게 새엄마랑은 아버지 모르게 은밀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서로 터치하고 키스를 했고 식탁 밑으로 새엄마도 발장난을 치고 즐기더군요.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을 드시고 늦게 오는 날이면 새엄마는 어김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즐겼어요. 저는 새엄마랑 뜨거운 밤을 지내는 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일부러 아버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게 유도해서 녹음을 했어요. 미선 씨, 우리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사랑? 사랑은 무슨? 돈 많으니까 붙은 거지. 내가 미쳤다고 저 늙은이를 사랑하겠어? 아버지가 더 좋아요? 내가 좋아요? 말해 뭐해. 당연히 우리 정태지. 너무 좋아, 정태야. 내가 너 때문에 숨쉬고 산다. 새엄마랑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버지한테 들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녹음해놓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제대로 된 폭탄을 안겨줄지 고민 중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아버지도 새엄마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독립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걸 위해 함께 살면서 숨막히는 그 시간들을 참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이게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겠죠?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역시나 남녀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없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네요. 제게는 2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나름 좋은 대학에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좋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당시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씀씀이도 크고 뭐라든 멋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도 항상 잘해주고 밥도 술도 잘 사주는 뭐래도 멋진 그런 누나였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당연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저도 그 누나를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매번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저같이 가진 것 없고 외모도 평범한 놈이 그 누나와 만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스스로 그 누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제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따르니까 누나도 저를 동생으로 인식하고 주변에 들이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해주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주 만났던 것 같고, 자기가 아끼는 후배라면서 저랑 같은 나이의 여자애를 소개시켜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고, 군대 갔다가 돌아오니 누나가 유학을 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학교 복학하고 열심히 사느라 제 기억 속에서 누나가 거의 잊혀지게 되었고, 누나도 당시에 애인도 아닌 그냥 동생일 뿐이었던 저와는 연락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비싼 돈 내고 국제전화 할 만큼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인생 살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제게 연락해서 그 누나가 유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저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서울까지 올라가 누나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기 바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전화 한 통화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누나라는 생각이지 여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해서 주말에 할 일이 없어졌고, 대학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모처럼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많은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누나도 그 자리에 오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20명 정도가 모인 그 술자리에서 누나와 제가 서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즐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서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색했던 것도 잠시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마냥 좋더라고요.
그렇게 2차, 3차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계속 마셨는데 누나와 저는 딱 붙어 다니면서 계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누나를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속 깊이 사랑한 적은 없었는데 술이 취하니까 누나가 너무 예뻐 보이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애가 타고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나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나도 저를 그저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남자로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시니까 마치 저와 서로 사랑이라도 했던 것처럼 서로 애틋한 감정이 그 자리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자꾸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터치를 서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술자리가 끝날 때쯤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몸이 달아 있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도 가꾸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누나도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저희 둘이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챙긴다지만 우리 둘의 속마음은 똑같았어요. 빨리 다들 보내고 둘만 남아야겠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내고 서울 밤거리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막상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둘만 남으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나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잘 곳은 있어? 저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갈 곳이 없었고 그냥 주변에 숙박업소를 찾아서 잘 생각이라고 했더니 누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잠을 자냐고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더라고요. 역시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연륜은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택시 안에서 우리 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집은 새로 지은 듯한 깔끔한 오피스텔이었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방도 하나였고 침대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조금 작았어요. 저는 누나한테 이불을 주면 바닥에서 자겠다고 얘기했는데 누나는 혼자 살다 보니 여분의 이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그냥 이불 없이 바닥에서 잤을 텐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 난방을 틀긴 했어도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술기운에 후끈거리니 바닥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고 누나한테도 괜찮다고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이불도 없이 딱딱하고 춥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올라와서 같이 누우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올라가 누웠습니다. 넓은 침대였으면 각자 끝에 붙어서 잤을 텐데 좁으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몸이 포개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다 들리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들으니 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어느새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누나도 술 기운 탓인지 이미 놓아버린 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자고 있는 누나를 보고 있으니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누나였고 친누나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누나가 깨지 않게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누나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해장도 못하고 가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저는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했던 누나와 술 먹고 선을 넘고 나니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자 그 뒤로 누나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저는 더 이상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누나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누나와는 연락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모든 좋았던 관계를 망쳐버린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좋은 인연의 관계를 망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술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취업을 하러 서울에 올라오기 전 사랑에 빠졌던 여자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도 안 하는데 마냥 서울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본가로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공부를 하고는 했어요. 제가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네 밥벌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집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보고 야간에 알바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바해서 용돈 받아 쓰라고요. 무슨 야간 편의점 알바냐 뭐라 하고 싶었지만 성인이 돼서 부모님께 매번 손 벌리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야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야간에 알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평소 그냥 진상도 많은데 술 먹고 술에 취한 진상들은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야간에 편의점 일하러 나오신다고 하면 괜히 걱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야간에는 무조건 알바를 쓰라고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대에 와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빵 이런 거를 사서 먹고 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쯤 와서 부실하게 먹고 가는 여자가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살도 없는데 매번 삼각김밥 한 개 이런 식으로 먹는 걸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서 또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도시락이랑 음료를 챙겨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괜찮으시면 가져가서 드세요. 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폐기해야 되는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매번 삼각김밥 한 개만 드시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그래도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버티죠.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을 보니 내가 괜히 실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 입장에서는 괜한 동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녀는 살짝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화제를 돌리려 말을 걸었어요. 근데 매번 같은 시간에 거의 오시던데 그때 일이 끝나시나 봐요. 새벽까지 일하는 거 힘드시죠? 저도 새벽 알바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저 앞 고깃집에서 일해요. 새벽에 일하는 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알바 하나 더 할 수 있고요. 이 여자 참 열심히 사는 여자구나 싶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녀랑 대화를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교대 알바가 오고 나서야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깨달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죠? 아니요. 저도 즐거웠어요. 사람이랑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고마워요. 가볼게요. 그녀는 왜인지 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가 편의점에 오면 저는 그녀와 함께 폐기 도시락을 먹고는 했어요.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어차피 폐기될 거고 저도 밥을 먹어야 된다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분식을 사오거나 커피를 사오고는 했어요. 아무도 없는 야간 편의점이 저희 둘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편의점이 아닌 밖에서도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저 둘 다 쉬는 날을 맞춰 밖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유명한 맛집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술을 한잔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 없는 취준생이고 그녀도 돈이 없어 힘들기 때문에 술을 사서 그녀의 집에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게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취기가 올랐고 눈을 마주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홀리듯 우리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고 그녀와 하나가 되려는 순간 그녀가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왜 그래요? 나 못한 얘기가 있어. 내 얘기 듣고 현우 씨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 나를 안아줘. 갑자기 진지하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이야기일지 살짝 겁이 났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야 했었는데 현우 씨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말하기가 어려웠어. 나 실은 이혼한 돌싱녀야. 아이도 있고 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는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못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돈 벌고 있는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끙끙거렸을지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미 콩깍지가 씌일 대로 씌여서 그녀가 애딸린 이혼녀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진 게 없지만 취업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철이 없었던 거죠. 상관없어요. 당신 과거가 어떻든 나는 그냥 당신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해요.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그녀의 눈에 입을 맞추며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마냥 청순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는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저를 휘어잡았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매력에 저는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제가 있는 편의점으로 왔고 저희는 만날수록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다 보니 그녀와 함께 직원용 창고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고는 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종소리가 들릴 때면 정말 스릴 넘쳤습니다. 그날도
그녀와 함께 창고로 들어가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너 이 자식!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녀는 연신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했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정을 다 설명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이러라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 내주면서 보낸 줄 알아? 그리고 애 있는 이혼녀가 가당키나 하냐?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럴 거면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 저 민정이 포기 못해요. 아주 연병을 하네.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한테 이제 아무런 지원 안 해준다. 정신 차리고 서울 다시 가. 후회할 행동 그만하고 오늘 날 박는 대로 서울 올라가라.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인지 오히려 그녀가 제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에게서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해서 자리 잡은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기도 했고 계속 생각이 나는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망설여지네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은데 소식조차 알 수 없으니 더 애틋하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후회하기 전에 연락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연락을 하는 게 그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가 20살 대학 새내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부를 그닥 잘하지는 못해서 제가 사는 지방 국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취방을 구해줘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대학교 근처 자취방이 다 그렇듯이 대부분의 방이 비싸고 형편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데서 이 돈 주고 사는 건 돈 아깝다면서 근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호화롭게 자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미리 방을 잡아주셔서 OT 전에 자취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루 자고 OT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OT 가면 하는 일이라고 술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대충 장기자랑 같은 걸 했는데 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초저녁부터 선배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는 그 당시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조금씩 마시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선배가 제게 귀엽다면서 옆에 앉아서 앵기더라고요. 딱 보니 생긴 것도 괜찮았고 예쁘고 귀여워서 제 스타일이었어요. 나 좋다고 앵기는데 잘해줬다가 나중에 집으로 불러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니까 이 누나는 우리 과의 고학번 선배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시 신입생이던 저와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겁없는 신입생의 패기인지 그 누나가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OT가 끝나고 학기를 시작한 이후로도 그 누나와는 따로 연락도 하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분을 쌓아뒀습니다. 그 누나는 대학 밴드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피아노를 칠 줄 알았던 저는 바로 밴드에 가입을 했고 누나 덕분에 건반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 활동을 핑계 삼아 매일같이 누나랑 붙어 다녔습니다. 교양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매일 같이 먹었어요.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으면 누나랑 둘이 동아리 방에 모여서 같이 낮잠도 자고 단둘이 낮술 마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밴드의 동아리 방은 학생 식당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누나도 수업 중이고 저 혼자서 할 일이 없길래 동아리 방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누나라도 빨리 수업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었냐고 묻길래 밥은 아까 먹었고 혼자 동아리 방에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바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둘이서 자주 뒹굴며 놀았기 때문에 올 때 맥주나 좀 사오라고 했고 누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잠시 후에 맥주와 과자 몇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누나나 저는 그 이후로 수업도 없었기 때문에 같이 낮술이나 마시면서 시간 보낼 생각이었어요. 원래 동아리방에서 술 먹는 건 선배들이 싫어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시간에 올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판을 깔고 대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누나나 저는 주량이 센 편이 아니어서 맥주 어느 정도 마시니까 살짝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저 평소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뭔가 느낌이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술이 올라와서 살짝 어지러워서 누웠더니 누나가 자기 무릎을 베고 누워있으라고 해서 머리를 돌려서 누나를 베고 누웠어요. 따뜻하고 푹신푹신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술도 오르고 누나 무릎을 베고 있으니 잠이 올 것만 같았어요. 평소에 매일같이 보는 누나지만 그날따라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친해졌으면 키스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누나 남자친구 선배의 무서운 얼굴이 생각나서 한번 참게 되더라고요. 누나가 자기 피아노 쳐본 적 없다면서 저보고 건반 치는 걸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누나의 신청곡을 받아서 피아노 연주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누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고 제가 뒤에서 누나를 끌어안듯이 해서 손가락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엄청 몸을 밀착하고 비비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주를 하다 보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마련인데 제가 바로 뒤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 비비고 있었겠어요. 한참 혈기왕성할 젊은 20대 초반에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남녀가 그러고 있으니 솔직히 눈이 뒤집히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한참 스킨십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누나가 먼저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누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없이 키스를 하는 와중에 그 누나의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동아리 선배들은 대부분 오후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근처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끔 다른 곳이랑 헷갈려서 잘못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누나와 키스를 하고 있으니 저는 당장 좋은 것보다 자꾸 누가 들어올까봐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되고 신경이 딴 데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누나는 이미 스위치가 켜졌는지
너무 저돌적으로 제게 달려들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누나를 진정시켰습니다. 누나에게 여기는 사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고 누나도 좋다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제 자취방이 학교 근처였다면 보는 눈이 많아서 집에 데려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약간 떨어진 곳의 아파트여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는 길에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더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누나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부자라고 착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지기 직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누나에게 키스를 퍼부으면서 아까 못한 거 마저 하자고 했는데 누나가 저보고 너 갑자기 너무 적극적으로 변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집에 와서 그런지 주변 눈치 볼 것도 없고 편해서 오직 누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날 누나와 집에서 같이 술 먹고 밤새 키스도 더 하면서 같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원래 처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나는 그날 이후로 허구한 날 밤에 할 일 없으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맥주를 사들고 찾아왔고 그거 나눠 마시면 어김없이 서로 물고 빨고 난리였습니다. 서로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누나랑도 잘 지내고 몇 달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축제 때 우리 밴드가 공연 끝나고 뒤풀이를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병원에서 저보고 결핵이라고 해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한참 입원해 있었어요. 몸도 안 좋고 정신없이 누워만 있었는데 누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문안이라도 오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나가 아니라 누나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전화 받자마자 바로 쌍욕부터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 누나가 남자친구한테 우리 사이를 들킨 것 같더라고요. 저를 죽이네 살리네 하길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의사가 제 병 치료하려면 학교 휴학하고 장기간 치료하는 게 좋다고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같이 참지 않고 전화로 욕을 신나게 했어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받아치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먼저 물고 빨고 달려든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신나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학교 휴학해버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수능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학교 복학했다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도 완치가 됐고 대학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제게는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30대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가끔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고 놀던 그때가 그립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랑 하나 바라보고 일찍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 문제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구했고 얼마 전 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른 시간 이사를 하는 거라 앞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나오더라고요. 아내도 아기를 안고 출근길을 배웅하느라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어요. 아침부터 많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사할 때 다 그렇죠, 뭐. 이사 잘 오셨어요. 여기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더라고요.
앞집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먼저 해주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보 다녀올게. 이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잘 갔다 와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니 보기 좋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아, 맞다. 잠시만요. 저는 이사하느라 시끄러울까봐 미안한 마음에 앞집이랑 아랫집에 드릴 복숭아를 한 박스씩 준비했는데 집으로 들어가 한 박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이사하느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 준비했거든요. 가지고 가서 드세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애기 안고 계셔서 들기 힘드실 텐데 문 열어주시면 제가 안쪽에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았던 첫 만남이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새 직장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 다 하고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서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사람이 참 다정하고 친화력이 좋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그 남자도 저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버스 타고 출근하세요? 네, 와이프가 차 타고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출근하거든요. 처가에서 애기 하원을 도와주셔서 그 근처 어린이집을 다녀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친정이 근처에 있어서 아이도 봐주실 수 있고. 그럼요, 다행이고 감사하죠. 몇 번 타고 가세요? 아, 저 100-1번이요. 이제 곧 와요. 저도 그거 타고 가는데. 같은 쪽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버스도 같은 버스고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정거장 먼저 내리더라고요. 그럼 출근 잘하세요? 네, 출근 잘하세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정한 저 남자를 보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사이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을 보니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어쩌다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었을까 생각도 들고 그냥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출근을 해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앉아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고 있는데 앞집 남자가 버스를 타더라고요. 퇴근 시간도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보았는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 옆쪽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와, 신기하네요. 퇴근 시간도 같고.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혹시 운명이 아닐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는 동안에도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그렇게 그와 출근하는 시간에 계속 마주쳤고, 이제는 그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빠르게 문을 열고 나가고는 했어요. 퇴근 시간에는 가끔씩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오고는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희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남다른 감정이 생겼고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일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전 남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주희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소식? 그 인간 바람난 여자랑 결혼한단다. 다음 주에 시골린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 그래? 얼마나 잘 살지 궁금하네.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인간을 만나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고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곳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게 겁이 나면서 어려운 일인데 그 인간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희 씨? 뒤에서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당황을 했고 무슨 일이 있냐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랑 술 한잔 해줄래요? 그는 와이프랑 통화를 하더니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사겠다며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맥주를 사들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저 몇 달 전에 이혼하고 이사 온 거거든요? 근데 바람나서 저랑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한대요. 그냥 그 얘기 듣는데 저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앞집 남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얘기를 했어요. 이사 오고 다정하고 사이좋은 은호 씨 부부 보면서 참 부럽고 저한테 먼저 말 걸어주고 친절한 은호 씨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타지로 이사 와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별거 아니지만 대화를 할 상대가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저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점점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제 마음을 그에게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봐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간 출근할 때도 옷도 짧은 치마를 입고 조금 더 섹시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를 보니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저는 그에게 먼지가 묻었다던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며 고쳐매주면서 계속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이 생겼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었고 저는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앞집 남자가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도 제 옆쪽으로 와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며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버스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고 그가 잡아주면서 제 뒤쪽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저를 감싸 안듯이 되었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그도 긴장을 했는지 아래쪽에서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리면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내릴 때가 돼서 내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은호 씨, 아까 버스에서 혹시 흥분됐어요? 네? 미안해요. 은호 씨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라 생각해도 돼요? 어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그를 잡아 끌어당기며 9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집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문이 열리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는 앞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제가 앞집 여자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냥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지금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